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학적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인플루언스 사이언스 언드 프랙터스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집대성한 설득의 심리학을 다룬 명저로 마케팅, 영업,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설득당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떤 심리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책에서 제시한 6가지 심리학적 원칙을 통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장 상호성의 법칙 레시프라시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인데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원칙인데요. 우리는 이를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상호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무료 샘플을 받았을 때 그 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죠. 상호성의 법칙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준 뒤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원칙을 잘 활용하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서 고객에게 먼저 작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이 보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 정보,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죠. 2장 일관성의 법칙 커미트먼트 언드 컨시스턴시.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작은 동의를 받은 후에는 점점 더 큰 동의를 얻어내기 쉬워지죠. 이 원칙은 마케팅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시로는 사전 주문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처음에 작은 약속, 예를 들어 무료 샘플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고객은 자신이 신청한 행동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그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원칙은 발생한 작은 동의가 점차 큰 동의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고객이 작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메일 구독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바로 일관성의 법칙 때문인데요. 구독을 시작한 작은 결정이 결국 큰 구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원칙을 잘 활용하면 고객이 한번 선택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거나 작은 결정을 내리게 만든 후 그들에게 점차 큰 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3장 사회적 증거의 법칙 소셜 프루프. 이번 장에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곤 하죠. 이런 심리적 경향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많다면 그 식당이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일수록 그만큼 이게 맞는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에서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리뷰나 추천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1000명의 고객이 모두 만족했다 라는 문구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증거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신뢰하고 그 선택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타인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조함의 법칙 라이킹.
이번 장에서는 좋아함의 법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그 사람과 연관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타인과의 유사성을 느낄 때 더 강하게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추천하는 제품은 그만큼 믿고 구매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유사하다고 느낄 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이 법칙을 활용하려면 고객과의 친근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객과 대화할 때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 좋아해요. 또는 그런 점에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는 대화는 고객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협업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신뢰받는 사람들의 추천은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한 제품을 자신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더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신뢰감 있게 만들 수 있죠. 5장 권위의 법칙 어소러티. 이번 장에서는 권위의 법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권위자나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전문가의 조언을 믿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권위의 법칙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는 심리적 특성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약을 더 신뢰하고 그 약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전문가이니까 믿는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이 법칙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리뷰나 의학적인 인증, 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권위가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자의 말이 마케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에서 권위의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강조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인증을 받거나 업계에서 인정받은 상이나 인증을 홍보하는 것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장 결단의 법칙 스케시티. 이번 장에서는 결단의 법칙, 즉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희귀한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 원칙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보았는데 한정판, 재고 소진 임박 같은 문구를 보았다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한 것에 더 끌리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희소한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가 놓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가치를 더욱 키워줍니다. 마케팅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할인, 한정 수량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바로 이 결단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만 50% 할인 또는 100개 한정, 판매와 같은 문구는 고객에게 구매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소비자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심리 때문에 더 빨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희소성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원칙을 마케팅에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는 혜택, 수량, 한정, 특별한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7장 일관성의 법칙 컨시스턴시. 이번 장에서는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한 행동이나 말에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이나 이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본 사람이 그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관성을 중시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에 변화를 주기 어렵게 느낍니다. 이 법칙은 마케팅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만족한 경우 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구매했으니 계속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소한 요청을 통해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더 큰 요청으로 이끌어가는 전략도 일관성의 법칙을 활용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서 처음에는 작은 기부를 요청하고 이후에는 더 큰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원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선택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결정을 통해 사람들을 더 큰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8장 상호성의 법칙 레시프라시티. 이번 장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심리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원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거나 친절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고객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면 고객은 그 브랜드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브랜드가 고객에게 무언가를 주면 고객은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무료 웹 세미나나 컨텐츠를 제공한 뒤 유료 서비스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은 무료로 제공된 유용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유료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이 원칙은 무언가를 먼저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혜택에 대해 보답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고객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인플루언스 사이언스 언드 프랙터스에서 다룬 다양한 설득의 원칙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책을 통해 마케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권위, 희소성, 일관성, 상호성 같은 원칙들은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마케터로서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이 원칙들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설득의 심리학을 잘 이해하고 그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